됐습니다. 오케이. 다들 책은 다 읽으셨나요? 어느 정도 읽었어요, 다들? 들어. 2부까지 읽으셨어요. 2부 또 야매 속도로 읽어야겠습니다. 야매 속독으로 2부까지 읽었다. 또 어느 정도씩 읽으셨어요? 채팅으로 한번 하셔도 됩니다. 1부까지. 원재 작가님 1부. 남석 작가님. 영욱 작가 1부. 영욱 작가님 1회독. 오. 아영 작가님 야매로 2부. 야매 독서가 많이 있네요. 야매로. 오, 지성 작가님, 네, 10장까지. 오케이. 그럼 2부까지 다 읽으신 거네요. 예, 좋습니다. 가령 작가님은요? 저 얼마 못 읽었어요. 일부 5장 빼고 다 읽었어요. 1부 5장. 오케이. 또 그러면 현주 작가면요? 현주 작가님 261페이지.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얼마나 저희 읽었을까요? 2부 다 2부 대부분 2부시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부까지 딱 읽으면 지금 딱 좋은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오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좀 팟캐스트 때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랑 좀 실제 어떤 적용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3부는 실행이거든요. 1, 2부까지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네, 1부는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루고 2부는 그래서 실제로 명상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람이 변하는데, 그리고 3부는 실제로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가 그 목적 목표 생각하기 장이 그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사람이 변할 때는 정리하자면 진짜 내가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환경 자체가 깔려 있는지가 중요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은 사실 제가 좀 기분이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습생 과정을 하면서도 제일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어떤 지식이랄까 이런 것 자체가 통합 명상의 이제 네, 모든 것의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에 대해서도 사실 정주영 회장을 통해서 하트 사이클 돌리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성장한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까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성장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고 발전하고 싶어서 변화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냐는 거죠. 거기에 답을 낼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우리의 상이지만 그럼 그걸로 어떻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나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서울까지 간다고 해도 어떻게 가는지는 지하철 타고 뭐 기차 타고 이렇게 해서 그 단계가 있잖아요, 딱.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단계들이 있냐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지망생 과정을 저희 거쳤잖아요. 네. 그럼 지망생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한 게 결국에는 내 내면을 탐구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세계관을 탐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가 세상에 대처하는 그런 패턴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연습생에 참가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내면을 돌아봤으면 그 다음에 내가 더 큰 차원에서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름이 박정주잖아요. 그러니까 박정주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합의됐기 때문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제가 그 이름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세계관 자체도 사실은 이 어떤 문화적인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문화 자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패턴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처럼. 그리고 그거를 찾아내고 그 정립화 시킨 게 이제 모든 것의 이론. 오늘 저희가 이제 독서 특강에서 들을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같이 탐구해낼 어떤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했죠. 옐로우 밈으로 가야 되는데 막 유수 대표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펜도 우리 옐로우 색깔이잖아요. 이거 이게 노란색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기획사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은 그 단계까지 성장의 단계까지 가야 되고 뭐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냥 노란색인 게 아니었는데 또 오늘은 그 모든 것의 이론. 네, 옐로우 옷 입고 오셨네요. 아 머리도 옐로우네. 성혜 작가님 머리가 옐로우라고 지금 분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분해랑 머리 색깔은 좀 다른 거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캐닐버라는 사람은 그 전체적인 어떤 모든 것의 이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성장하는 의식의 성장 과정에도 일련의 패턴이 있고 하나의 어떤 집단과 문화, 사회가 성장하는데도 일련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패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 명상할 때도 결국 내가 어떤 단계에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어디에 좀 머물러 있구나를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큰 틀 속에서 지금 여기 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좀 대구 정도까지밖에 못 와 있구나. 아니면 그 다음 스텝은 뭐 그 위에 어디죠? 뭐 청주 이쪽이겠구나. 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개괄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보통 사람 기획사에서도 제일 나누고 싶은 게 이 토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좀 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하기부터는 좀 스킬풀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툴적인 것들을 많이 할 건데 오늘은 확실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목적 목표 생각하기 주인 만큼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 건지 검토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킹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교차점이 있는지만 얘기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브레이킹 결국 일장의 서문에서 했던 얘기 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공부했던 게 그거였죠. 잠시만 드릴게요. 네. 일장에 들어가는 말에 네, 16페이지죠. 16페이지. 16페이지 이제 세 번째 단락 시작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정한 힘은 이제 자신의 믿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나온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리고 있는 믿음의 뿌리는 그러니까 종교, 문화, 사회, 교육, 가족, 미디어, 심지어는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로막는 과거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에서 말하는 골자가 내가 믿고 있는 거 그 자체가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깨어내고 그거 자체가 죽어야 되죠. 과거의 믿음이 죽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어떤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을 때 현실 창조해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그 패턴 속에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종교, 문화, 사회, 교육, 가족, 미디어 요거를 아우르는 어떤 일련의 패턴이 존재하고 그 패턴 속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냐는 거를 좀 개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섭 대표님하고 여러분들은 저희가 세계관 분석을 다 끝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적으로 친밀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사례랑 비추어서도 또 이 단계들, 의식 성장의 단계들도 개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오늘. 네. 네. 이 모델의 이름은 그냥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섭 대표님이 이제 스파이럴 다이내믹스라고 이제 막 고급스러운 단어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통합 모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패턴을 이제 탐구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는 어떤 흐름에서 이게 발생됐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왜 그 매슬로우 욕구 이론 이건 다 들어봤죠. 이거 못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생리, 안전, 소속, 뭐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왔냐면요. 1950년도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지식인 거죠. 근데 그게 디벨롭이 된 그 시초는 그 1900년도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그럼 지금 단계에 와서는 그게 발달이 안 됐을까요? 엄청나게 발달됐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나를 파악하고 어떤 나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 MBTI 원툴이긴 하잖아요. MBTI도 사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디벨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MBTI는 어떤 개인의 어떤 성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우리가 공부할 통합 모델 자체는 전체적인 어떤 의식 성장의 흐름 자체에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메솔로우 발달 단계 이론을 그러니까 클레어 그레이브스라는 어떤 심리학자가 이걸 좀 디벨롭 시켰고요. 그게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모델이고, 켄일번은 그걸 더 나중에 우리가 사부명 개념 또 브레이킹에서 배울 어떤 그 개념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심리학의 진짜 최전선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다룰 거다. 그게 어 네. 그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이거 가르치는 데는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없고, 그래서 이것들을 알면은 실제로 사회나 한 사람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자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지금 의식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사람 의식 수준에 맞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 수준들을 이해하면은 아, 이게 이래서 지금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차원에서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어떤 모든 차원들을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단계가 사실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옐로우의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옐로우의 단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이제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결국 시작하자면 총 8단계가 있습니다. 8단계. 8단계가 있어요. 하트 사이클도 사실은 각 단계가 그러니까 이거랑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들에 있어서의 핵심, 그러니까 그 단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핵심들을 담고 있는 게 하트 사이클의 골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면 1단계는 그러니까 색깔로 나누기도 합니다. 색깔로. 그래서 1단계는 베이지,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1단계 베이지, 2단계가 이제 퍼플, 3단계가 레드 단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쓰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4단계가 이제 블루 단계고요. 5단계가 오렌지, 그리고 6단계가 그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티어예요. 1티어. 그러니까 생존의 단계예요. 생존.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어떤 추구하는 의식의 수준과 단계. 그리고 티어 2가 이제 7단계의 옐로우 사고입니다. 여기는 진정으로 이제 비잉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생존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킹핀 자체가. 그걸 실제로 그냥 그 의미 자체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진짜로 초월적이고 더 포용적이고 실제로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단계가 이제 옐로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털콰이즈 단계. 그러니까 그 터키석색, 그러니까 청록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계가 있다. 그 단계에 가면 완전 초통합적인 어떤 단계고, 저도 아직 어떤 단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가지고. 아무튼 우리 보통상 기획사가 존재하는 것도 이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필수라고 생각해서, 또 왜 그런지도 오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네. 이해하면 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도 굉장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구나, 그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어떤 역사를 공부하실 때도 그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패턴도 읽히게 될 거고, 어떤 집단이 성장하는 패턴도 보이게 될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 지식이고 이걸 나눌 수 있다니까 저도 오늘 굉장히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그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공부를 또 했고 책도 뒤져보고 옛날에 본계적 했던 것도 이렇게 프린트해서 가져왔어요. 그 네, 중요한 게 절대 아닌데 그 색깔이 네. 그 노란색이 녹색으로. 녹색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이게 책이. 아니요. 이 책 녹색은 녹색 단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청록색. 네, 그다음 청록색. 청록색이 이제 옐로우인 거죠. 통합 모델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것을 이론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명상 읽으신 분들은 색깔이 아마 좀 다르게 드러나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오늘 제가 설명하는 색깔로 이제 통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 미인부터 한번 가봅시다. 지금 1단계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우리 승우 있네요. 승우가 이제 귀염둥이 승우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승우의 의식의 단계는 어떨까요? 뭐 열려 있기도 하지만 너무 열려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뭘 원할까요, 승우? 어떤 상태일까요? 먹고 승리적인. 생리적인. 가령 작가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승우는 어떤 상태인가요? 부모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상태,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의지해야 되는 상태. 의존. 의존하는 상태. 그죠? 네. 또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딱 사람이 태어났을 때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것도 맞죠? 표현 방법을 모르는. 표현 방법을 모른다.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우리가 한 번도 생전에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의 나라에 지금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모든 언어도 뭔지 모르고 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럼 그 단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나하고 세상하고의 경계 자체가 없어요. 의식선 자체.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먹는 것, 어떤 싸는 거, 이런 생존에 기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동물이면 무조건 타고나는 어떤 본성만 가지고 딱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좀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때는 그 실제로 나를 키워주고 케어해주는 그 어머니의 어떤 그 감정과 어떤 어머니가 느끼는 느낌과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과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의 뇌 배선 자체가 그때부터 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떻게 교감하는지 자체가 아이의 굵직한 뇌 배선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굵은 줄기는 이때쯤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아예 이 단계가 이제 그 전혀 세상을 좀 구별을 못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완전 생존에 맞닥뜨려 있는 거. 그 성인은 무슨 완전히 치매가 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이 욕구는 우리 안에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의식 수준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니즈들은 무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뭔가 일단 추우면 안 되고, 편안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유서 빼빼 오셨네요.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서 의식 수준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골자를 얘기하자면 밑에 단계를 초월하고 포함해요. 그때 하드 사이클 설명할 때도 밑에 것이 중요하지만 이 전 단계가 안 되면 위에 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목표 생각하기가 안 되면 질문하기가 안 되는 거 안 되고 질문하기가 안 되면은 두루살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의식 수준의 상태 자체도 밑에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우리가 생존에 유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채워지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못 가겠죠. 그러니까 뭐 쉬운 표현으로는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그 다음 움직임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세계관처럼 의식 수준도 여기에 있어서 뭔가가 채워지지 못하면은 여기에 고착돼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어린 시절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한테 있어서의 어떤 명확한 생존 같은 것들을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거나 막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고착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잘 못 먹고 자랐다. 완전 어릴 때부터 그 배고픈 느낌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도 먹을 거가 가장 우선시 되고 막 먹을 거에 좀 집착하게 되고 막 이런 성향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언러닝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명상해야 되는 건 요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죠. 내 생존에 어떤 부합하는 것들에 내가 집착하고 있진 않은지.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체중인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거기에 정훈 작가님이 찔리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과체중인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런 어떤 구강기 고착이 좀 어떻게든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배고프고 뭔가 먹어야 되는 그 느낌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것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걔를 알아야지 내 그 감정상에 알아야지 걔를 지울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브레이킹에서 읽었듯이 걔를 언러닝 할 수 있고 그럼 걔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바꾸고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걔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런 배고픈 느낌을 지금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의식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픈 느낌에 있구나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럼 걔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 성장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의식하면은 바꿀 수 있다. 의식하면 거기서 탈피될 수 있다. 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그 단계의 어떤 의식 수준을 지금 계속 밟아 나갈 건데 그 단계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거랑 날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그 의식 수준과 날 동일시해서 생각하고 그 동일시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배고프면 모든 게 먹을 것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충족되지 않으면 거기에 동일시하고 내가 그 자체가 되는 거고 내가 먹고 싶은 사람 그 자체가 되는 거고 그걸 충족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욕구 자체가 철저히 의식을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그 단계 자체가. 네. 그래서 베이지민을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유기체가 이제 살아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기본적인 원시적인 욕구 이런 거죠. 그러면은 넘어가 봅시다. 이 단계는 아이가 태어나서 한 3, 4개월, 거의 1년까지 이제 이 단계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승우도 지금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승우가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 어떤 상태로 나아갈까요? 이게 2단계로 넘어가는 거. 이제 뭔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네. 네. 배워야 한다. 승우는 어떤 게 그러면 불편해서 배우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목표 생각하기 위해서도 뭔가 사람들이 불편해야지 앞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의식 수준도 뭔가가 여기서 이 의식 수준을 유지하기가 불편해야지 그 다음 의식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베이지밈에서. 기어 다니는 게 불편해서 걸어 다니려고 계속 연습해요. 걸어 다니려고 연습하는 그죠. 그것도 어떤 물리적으로도 성장하려고 계속 연습하게 되겠죠. 그럼 정신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분리. 분리. 민정 작가님이 분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리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제는 엄마와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아,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혹시 마이크로 들어왔나요? 소리? 네, 들어왔어요. 네. 이제는 엄마가 내가 분리가 되어 있는 존재구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심리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한 살부터 3살, 4살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아의 심리적 탄생기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개인과 어떤 타인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인들이 나를 케어해주는 존재구나라는 걸 인지하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원래는 아이가
엄마랑 나를 구별 못하고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울면은 뭔가 케어해주고 이랬었는데 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제 지금 날 케어해주는 엄마구나 내가 나라고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잠시만요. 무료 회의가 중요했는데 혹시 네 잠시만요. 10분은 공개. 10분으로 종료된다고? 10분 안에 이거 어떻게 끝내나? 10분 만에 끝내는. 제 아이디로 안 들어와가지고 그럼 잠시 그러면 기록을 정지했다가 잠시만요. 그럼 한 3분만 있다가 이 문제 해결하고 시작하겠습니다.